인류의 역사를 움직인 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거대한 제국, 혁신적인 기술이 시대를 뒤흔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작은 요소 하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카페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 한 잔, 혹은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녹아있는 그 힘이 어떻게 제국주의와 산업혁명을 움직였으며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각성의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여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수천 년 전, 기원전의 한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적인 목동 칼디가 자신의 염소들이 낯선 빨간 열매를 먹고 이상하게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 혹은 중국 신화 속에서 신농이라는 인물이 뜨거운 물에 떨어진 찻잎에서 진한 향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어느 쪽이든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서 각성의 효과를 가진 식물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생활 속에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저 향기로운 음료였던 커피와 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 되었고 제국주의의 연료가 되었으며 산업화의 속도를 끌어올린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의 제국, 즉 카페인이 만들어낸 인간 문명의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우선 커피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원을 시작으로 예멘을 거쳐 아라비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세기 무렵 메카와 카이로의 커피하우스, 흔히 카아베 카네라고 불렸던 장소들은 지식인과 상인들의 만남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사상을 토론했고 시를 낭독하고 음악을 나누는 공간으로 커피하우스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벌어진 토론과 의견 교환은 곧 종교적 권위와 정치 권력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각성의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금지하려 했고 음료가 아닌 사상과 자유로운 사고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사유의 음료, 깨어있는 사람들의 음료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커피의 진정한 부상은 유럽으로 향하면서 시작됩니다. 17세기 유럽 사회는 여전히 술을 일상적으로 마시던 시대였습니다. 물은 오염되어 있었고 맥주나 와인은 어린아이도 마시는 일반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술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했고 대규모 도시, 사회의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커피는 말 그대로 정신을 깨우는 음료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상업과 금융산업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보험, 증권, 금융, 과학 논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보험회사의 출발이 한 커피하우스였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영국의 지식인들은 커피하우스에서 토론하며 사회 변화의 불씨를 지폈고 계몽주의의 사상 또한 이런 공간들 속에서 무르익었습니다. 이쯤 되면 카페인은 단순한 자극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고를 확장시키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며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다음은 차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차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문화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이었고 수행이었으며 정신 수양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사 속에서 차의 의미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차는 유럽 열강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자 이윤을 창출하는 자원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제국주의의 물결 속에서 거대한 사건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대량으로 수입했지만 대가로 지급할 은이 부족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중국 내부의 중동 문제를 악용해 아편을 밀수출했고 두 제국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한 잔의 차가 제국의 갈등을 일으킬 만큼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졌고 그 중심에는 카페인의 소비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영국이 식민지에 부과한 차 세금에 반발하여 미국 식민지 시민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차를 항구에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차는 이때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는 정신적 음료이면서도 제국주의 경제의 핵심 자원이었고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카페인이 인간 사회의 구조를 얼마나 깊게 관통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가 성장하는 이 시기에 카페인은 또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업화의 핵심은 끊임없는 노동이었고 긴 노동 시간을 견디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각성의 힘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커피나 차를 통해 피로를 견디고 반복적인 노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카페인은 다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귀족의 음료나 사상의 도구가 아닌 노동의 연료가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철과 석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몸을 지탱한 것은 카페인이었고 이 각성의 힘이 산업사회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카페인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커피는 글로벌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브랜드는 문화 자체를 소비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 이후 피곤할 때 또 한 잔을 마시며 공부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카페인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각성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카페인은 현대인의 시간 관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분자가 어떻게 인류의 사고방식, 경제 구조, 정치 질서, 그리고 노동의 리듬까지 만들어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그 자체로 제국을 만들었고 인류 문명은 그 에너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카페인이 만든 제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페인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속도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페인의 제국, 그리고 커피와 차가 만들어낸 인류의 에너지 역사입니다.